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리거 생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트리거를 생성할 때 create 트리거라고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트리거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. 그때 이제 트리거 생성할 때 그때 표기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 표기 형식 이것들 이제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. 자, 맨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제 create라고 써주고 트리거라고 이렇게 명령어 쓰는 거죠. 명령어 써주고 바로 뒤에다가 이제 트리거 이름 어떤 트리거를 만들 건지 그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우와 리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프로시저랑 똑같아요. 해서 우와 리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선택적인 그런 예약어 명령어예요.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. 얘를 쓰게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트리거라는 걸 생성하는데 동일한 이름의 트리거가 있을 때 기존의 트리거로 대체해라. 그게 이제 우와 리플레이스요.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동작 시기 옵션이랑 동작 옵션 요것들을 이제 쓰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그렇게 불러요. 그래서 여기서 동작 시기 옵션이요. 동작 시기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애프터가 있고 비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얘는 이제 트리거가 언제 실행되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. 애프터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블을 먼저 변경하고 나서 트리거를 실행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테이블이 변경되기 전에 트리거가 이제 실행되게 할 건지 그거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. 그때 이제 테이블이 변경된 후가 됐든 전이 됐든 그때 이제 트리거가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트리거가 할 수 있는 동작 옵션이요. 그 동작 옵션은 지금처럼 인설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인설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튜플을 삽입할 때 트리거가 이제 실행되게 해라 그거고요. 그 다음에 딜리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튜플을 삭제할 때 트리거가 이제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수정할 때 갱신할 때 그때 트리거가 실행되게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인설트, 딜리트,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동작 옵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제 테이블이 변경된 후에 하냐 이제 전에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우리가 써주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on이라고 하고 작업할 그 테이블 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동작 시기 그리고 동작 옵션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싱이라고 써주고 올드가 됐든 뉴가 됐든 이 자리에다 써주고요.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알리아스라고 해서 이제 테이블 명을 지정해 주면 돼요. 그러면 알리아스 테이블 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 트리거가 적용될 그 테이블의 별칭을 우리가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. 그때 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추가가 됐든 수정이 됐든 그것에 이제 참여할 그 튜플들의 집합을 보고 의미하는 거고요. 올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하기 전 그 대상이 되는 튜플들의 집합 그걸 의미하는 게 이제 올드요. 해서 수정이라는 거는 올드가 됐든 뉴가 됐든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할 때는 이제 뉴를 써야 되고 삭제할 때는 이제 올드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이제 for each row 하고 있죠. 얘가 이제 각 튜플들마다 전부 다 이제 트리거를 적용하겠다.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for each row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when 하고 이제 조건식을 쓰는데 얘는 지금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죠. 얘는 이제 선택적 요소요. 그래서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. 해서 when 하고 조건식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트리거가 적용할 그 튜플의 조건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when 조건식이요. 그리고 이제 트리거가 시작합니다. 트리거가 끝납니다. 라고 그렇게 작성해 주면 되는 거고 중간에다가 이제 어떤 트리거를 우리가 실행이 되게 할 건지 그 트리거 본문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요. 그래서 이 본문 트리거에도 하나 이상의 한 줄 이상의 SQL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SQL문이 없다? 그럼 오류가 발생해요. 자,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. 예제 문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이 있대요. 이 학생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튜플을 삽입한대요.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학년 정보가 누락됐다면 학년을 깜빡하고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나머지 데이터들만 쭉쭉 입력했나 봐요. 그랬을 때 그 학년 속성에다가 신입생이다 요 글자가 이제 저장되게 하는 그런 트리거를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. 그때 트리거 이름은 요 이름으로 그렇게 쓰라고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트리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 거니까 create 트리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? 옵션. or replace라는 거 있죠. 여기서는 이제 or replace가 사용이 안 된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트리거 이름 나왔습니다. 학년 정보 tri라고 해서 요 이름으로 트리거를 만들어라. 그때 이제 동작 시기 옵션이요.
그때 이제 동작 시기는 언제다? before, 전이다. 뭐 하기 전이다? 인설트 하기 전이다. 그러니까 삽입되기 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먼저 검사하라는 얘기죠. 그때 이제 어떤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라? 온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. 그거죠. 그때 이제 레퍼런싱이라고 되어 있고 new라고 나왔습니다. new라고 나왔고 그때 알리아스 new 테이블 하고 요 new 테이블을 일하는 별칭을 이제 사용하겠다. 그거죠. 그때 3번에 보니까 이제 for each row 하고 이렇게 나왔죠. 얘의 뜻이 이제 모든 튜플을 다 대상으로 트리거를 이제 적용하겠다. 그 의미죠. 4번에 보니까 이제 when 하고 나왔어요. 트리거가 언제 적용이 된다? new 테이블에서 학년 속성이 이즈널 널 값일 때 그때 트리거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. 만약에 학년 정보를 만약에 입력을 안 했어요. 누락이 됐어요. 누락이 되면 이제 트리거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. 그때 이제 여기가 트리거의 시작입니다. 여기가 이제 트리거 끝입니다.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제 new 테이블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별칭을 붙여준 그 테이블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학년이라는 그 속성에다가 뭘 저장시켜라? 신입생이라는 이 글자를 적용시켜라. 그거요.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콜론하고 는이 같이 사용이 되는데 요 콜론하고 는의 뜻이 신입생이라는 글자를 이 학년 속성에다가 저장해라 그런 뜻이에요. 여기서는 그냥 는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콜론 는이 얘가 이제 저장해라 그겁니다.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 속성에다가 저장해라 그거요. 그리고 뉴 테이블 앞에 보니까 여기 콜론이 또 사용이 됐죠. 요거는 이제 2번에서 우리가 뉴가 됐든 올드가 됐든 이 자리에 쓸 수 있잖아요. 올드나 뉴로 이제 지정된 그런 테이블 이름 앞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. 만약에 새로운 튜플이 삽입이 됐는데 학년 정보가 그냥 써져 있어요. 써져 있을 때는 이 트리거가 실행이 된다 안 된다? 안 되더라. 이거는 언제만 실행이 된다? 학년 정보가 누락됐을 때 is null 하고 null 값이 들어 있을 때만 이제 트리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.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거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콜론하고 는 있죠. 얘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저장해라. 그런 뜻이다.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명에다가 이제 별칭을 사용하게 되면 그 테이블 이름 앞에는 뭐가 온다? 콜론이 온다.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. 그리고 요것들 한 줄 한 줄의 의미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.